안녕하세요. 멘탈가 스피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발표 불안에 관해서 좀 공유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발표 불안 갖고 계신가요?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발표 불안을 안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불안이 있어요. 저는 면접 불안이 있어요. 저는 발표할 때 너무나 긴장을 해서 떨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저는 너무나 공감을 하게 되죠. 사실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사회 불안을 극복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 이런 분들이 저에게 오면은 저는 알죠.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오늘은 발표 불안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즉 불안은 여러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안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발표 불안? 그거 발표 많이 하면 좋아집니다. 그거 스피치 학원에 가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라고 해요. 그게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 불안을 완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세 가지 요소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고 나의 감정을 그냥 등한시할 경우예요. 여러분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여러분 오늘 회사에서 엄청나게 깨졌어. 근데 집에 왔어. 그런데 아이가 식지도 않고 텔레비만 계속 보고 게임을 하고 막 그래. 그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네,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짜증이라는 감정을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차리죠. 맞아요. 우리는 한번 그 감정에 잠기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감정 폭발합니다. 야! 식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고함을 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감정을 폭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데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표출을 하면서 오히려 이 안에 혈관이 다 터져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인지적인 요소입니다. 인지적 요소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촬영을 했죠. 자동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 자동적 사고는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대부분 어릴 때 또는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트라우마식으로 무조건 올라옵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 감정은 뭐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면서 피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분노, 감정 폭발을 하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지적 요소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인지적 요소. 자, 세 번째는요. 행동적 요소입니다. 자, 행동적 요소는 말 그대로 발성, 발음, 그리고 3분 스피치, 그리고 구조화. 뭐죠? 구조화가 뭐죠? 틀이죠. 서로 본론, 결론 또는 생각을 정리하는 것 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는 스킬이 있죠. 뭐 칭찬 화법 아니면 거절 방법 다 행동적 스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피치 학원에서는 이 3번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3번만 해서는 안 되고 골고루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 이 세 개를 골고루 다뤘을 때 우리는 불안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 학원 요즘 수강료가 얼마 하죠? 보통 30시간에서 45시간 해가지고 70만 원 합니다. 좀 비싼 데는 100만 원도 해요. 여러분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주고 30시간, 45시간 하면은 이 불안증이 사라질까요? 스피치 능력이 좋아질까요? 어느 정도는 좋아지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무한 반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강생은 좋아지긴 좋아지지만 행동적인 요소는 좋아지는데 정서와 인지적인 요소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번아웃이 와서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저 학원도 다녀봤고 또는 심리 상담도 다 해봤는데 저는 발표 불안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0년째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과거에 사회 불안 장애를 극복을 했어요. 발표 불안, 저는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아마 스피치 강사 중에서 발표 불안을 극복한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대부분 스피치 학원의 원장님들은 말을 잘해. 원래 타고났어. 타고난 끼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원래 말을 잘해요. 또는 그런 사람들은 원래 끼가 있는데 그 끼를 뒤늦게 극복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끼도 없고 성향도 저는 소극적이고 불안하고 저는 정서 불안이 상당히 높은 아이였습니다. 기질적으로. 어릴 때 이야기를 한번 한다면 제가 길거리 지나가죠. 그럼 어른들이 막 안타까웠어. 너무 불쌍하다. 얘 여기로 오봐라. 너 몇 살이야? 저 7살인데요? 야, 너 왜 이렇게 약하게 생겼냐? 아유 하면서 저한테 뭐 500원 줬어. 500원. 3, 40년 전에 500원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 나는 500원을 왜 주는지 몰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저 위에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500원 주는데 500원 왜 주는 거야? 이랬어요 제가. 그럼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죠. 왜 500원이 주는지 우리 어머니도 몰라. 그 정도로 저는 기질적으로 정서 불안이 많고 소극적이고 집에 어른이 오죠. 저는 막 옆에 가서 막 숨었어요. 숨고 막 해서 얼굴 빨개져갖고 막 이러고 엄마 뒤에 막 숨어 있었고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네. 초등학교 들어갔어도 저는 뭐 거의 그냥 무존재. 제가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이 성격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은 캐릭터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뭐를 개발한다? 캐릭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사죠. 그럼 강사 캐릭터. 또는 사업가죠. 사업가 캐릭터. 또는 집에 가면 저는 또 막내입니다. 막내 캐릭터. 친구 만나면 친구 캐릭터. 또는 뭐 제자들 만나면은 강사 캐릭터, 원장님 캐릭터, 교수님 캐릭터, 다양한 캐릭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소심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또 제가 강의를 하죠. 와, 정말 열정적입니다. 이러군요. 집에 가죠. 저는 그냥 조용하게 제 방에서 탁 누워갖고 쉬고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뭐 글 쓰거나 아니면 뭐 책 보거나 아니면 그냥 잠자거나 그럽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강의를 하면은 정말 미치죠. 우리 그 무당이죠, 무당들은 신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뛰잖아. 이렇게 와. 뛰잖아요. 맞죠? 저도 강의하는데 마이크 딱 잡으면 신들린 사람처럼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뭐다? 바로 캐릭터. 저는 이 기질을, 정서적인 기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캐릭터를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명상을 하라.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 근데 우리 명상하니까 상당히 어렵거든. 명상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명상을 또 배워. 명상 배워도 잘 안 돼요. 명상은 어렵습니다. 명상은 한 10년, 20년 해야 딱 몸에 이 어떤 체득이 된다고 해요. 어려워요, 명상은요. 그래서 생활 명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음 챙김인데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느껴. 지금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 지금 너는 뭐가 보여? 그때 너는 뭐가 떠올라? 어떤 생각이 떠올라? 어떤 느낌이 들어? 이게 생활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활 명상을 정서적인 요소가 많이 완화가 되고, 두 번째는 인지적 요소입니다. 내가 자동적 사고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탁 낚아채가지고 나는 이 생각을 왜 했을까? 이 감정은 어떤 느낌으로 했을까? 지금 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야?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이렇게 몸박을 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 요소입니다. 자, 행동적 요소는요, 말 그대로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분 스피치를 한다, 2분 스피치를 한다, 3분 스피치를 한다, 길게는 뭐 5분 스피치.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카 스피치 과정에서 10분 발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시킵니다. 선착순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만. 그러면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드백을 해줍니다. 와, 이 피드백 하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 피드백을 다른 사람한테 시켰는데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또는 눈도 아프다 그럽니다. 사진 촬영하는 거, 비디오 촬영하는 것도요, 여러분 정성이 없으면 촬영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진 한 장 찍을 때도 온몸에 혼을 담아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거요, 우리 수강생분들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시간을 쪼개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 감동으로 사람들이 이남호 선생님, 와, 이남호 교수님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군요. 그 감동으로 소개로 받고 저에게는 좀 소개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멘탈과 스피치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저에게 또 1대1로 또 교정을 받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 불안을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 세 가지를 다룰 수 있는 학원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학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 강사가 전문적인 발표 불안에 대해서 알고 있나 없나, 또는 스피치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강사와 전문가와 맞아야 돼요. 이게 결이 맞아야 됩니다. 결이 맞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에게 오신 분들은 저를 충분히 알아보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남호가 누구인가, 또는 멘탈갑 스피치가 뭔가, 정말 멘탈갑 스피치가 검증이 된 과정인가 다 조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회하면 다 나와요.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의 평가 다 나옵니다. 뭐 블로그,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남호 원장님께, 이남호 교수님께 가서 내가 맡기면은 뭔가 되겠다. 아이를 맡기거나 우리 자녀를 맡기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를 맡기거나 아니면은 내 어머니 아버지를 맡기거나 아니면 나의 손자를 맡기거나 하면은 정말 스피치 능력과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완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를 좀 많이 받습니다. 1대1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교육 상품이 있거든요. 그걸 받게 되면 상당히 고품격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할 경우에는 서면에서 패키지 강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심리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를 전문적으로 첨단 장비와 함께해서 1대1 코칭을 합니다. 이 코칭을 하게 되면 발표 불안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 그리고 스피치에 관한 행동적인 요소 다 복합적으로 완화가 되고 스킬을 익힐 수가 있고 또는 심리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멘탈갑 스피치는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키워드를 토대로 한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갑 스피치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